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어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번 주도 저희가 뉴스게임의 퀴즈거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5개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뭔 일이 이렇게 많이 터져요. 총선도 끝났는데. 자, 두 분과 함께 부지런히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출발하죠. 1번 신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은 일주일째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홍 시장이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다고 하죠. 이르면 오늘 인선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김한길, 장제원 카드의 현실화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최수성님? 이 둘 다 묶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일단 묶어주시고 이따가 보충 설명. 매우 높다. 매우 높다면 70? 70%. 김재원 최고님? 저는 한 50%로 보고 싶습니다. 50% 반반. 네. 오케이. 네. 2번 질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입니다. 곧 비대위가 꾸려지고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요. 다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과연 한 위원장 당권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주십시오. 참. 세모를 드신 최수석과 저는 X. X를 드신 김최고 3번 갑니다. 22대 국회 제1당이 된 민주당. 이제 국회의장 자리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6선의 추미애, 조정식, 그리고 5선의 김태년, 정성호, 안규백, 그리고 4선이지만 최고령인 박지원. 이런 중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여기서 질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인데요. 이거는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측입니다. 자, 누굴까요? 최수성님? 조정식. 조정식. 김최고? 저도 조정식. 두 분 다 조정식 의원으로 네. 이거 일치를 보셨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4번 넘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꿈꾸고 있죠.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2석.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 더 있어야 합니다. 군소정당 후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혹은 민주당 의원 중에 2명을 꿔오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연 원내교섭단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김최고 X. 최수성님 세모를 지금 우리 세모 없애버려야 돼 이거. 세모는 방침을 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봐드릴게요. 5번 마지막 질문.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민주당 힘으로 가능합니다만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죠. 과연 최상병 특검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네. 드셨어요. 여기까지. 세모였는데. 저는 지금 우리 PD가 바깥에서 담당 PD가 세모 없애겠습니다. 없앤대요. 1번 질문부터 좀 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1대1로 만났다. 3일 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추천을 받았는데 고사했다. 이건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김한길, 장제원 카드를 추천했다. 요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카드의 가능성 아까 몇 퍼센트 보셨죠? 최수석 70% 보셨고 김최고 50% 보셨고 네. 꽤 가능성 높게 보셨네요. 네. 일단 김재원 최고. 아니 원래는 이 두 분이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요. 원래 사람을 추천할 때는 예. 그 추천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청구를 하지만 네.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이게 결과가 추천했지만 임명이 안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부적으로 알려진 분은 추천을 했는데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일종의 불명예스러운 판단을 받게 돼요. 상처를 받죠. 예,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임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반드시 또 이유가 있잖아요. 주석이 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했으면 결정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일인데 나가서 내가 추천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예. 추천한 사람 때문에도 그 추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진 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임명하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반을 주신 이유가 홍 시장이 내가 추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 하지만 발설을 하는 순간 가능성이 또 되려 낮아질 수도 있어서 반반이란 말씀이세요? 차라리 홍 시장이 가만히 계셨으면, 추천을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그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온 국민이 다 알도록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최수정 마치 대통령이 인사를 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홍준표 시장 말 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론 홍 시장은 또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저렇게 많이 가장 가능성 높은 분을 지목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재성 수석님. 우선요.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총리 비서실장 등과 관련돼서 박영선 양정철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추천했다. 김한길 장재원.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총리직을 홍준표 시장한테 권했다, 제안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요 내용을 알만한 사람이 흘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에 일종의 이제 책임론이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게 인적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자로서 다시 그립을 이렇게 딱 쥐게 되는 이런 데에 다 등장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양정철, 박영선, 홍준표, 또 홍준표가 추천했다고 하는 김한길, 장재원. 그래서 대통령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총선 이렇게 참패해놓고 뭘 좀 해봐. 여기서 좀 그립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걸로 지금 전화되고 있는데 다 이 등장인물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일종의 인사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사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아니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추천했다고 하는 총리 비서실장은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추천했다기보다는 흐름과 대통령 행가를 좀 읽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윤심 홍심 통했다? 아니 대통령한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과 만난다고 여기서 총리 누구하고 비서실장 누구하고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거든요. 물어봤으면 몰라도.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그거 물어볼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홍 시장이 짚어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봐요. 또 인정하고 한 거예요. 그래. 그나저나 왜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한테 만나자고 제안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제안해서 만난 거라고 하거든요. 그건 왜라고 보세요? 최수석님 왜라고 보세요? 이해가 맞는 거죠. 무슨 이해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한동훈 문제가 있고. 한동훈 문제가 뭐예요? 한동훈 제가 이제 유보된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총선 때 윤한 갈등 1, 2라운드가 있었고 사실 3라운드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비례대표 수정.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이게 빅엿을 매겼어요 또. 그 내용을 보세요. 표현이 또 너무 날것 그대로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호남 험지에서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험지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하겠냐. 그런데
조배숙 의원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수정안. 예. 두 번째로 예. 당선권 안에 있던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을 당선권 밖으로 밀어내고 예. 당직자 배려를 당선권 밖에서 한 계단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25등을 24등으로. 네. 그러니까 완전 빅넷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감정이 그때그때 소비되는 거는 안 좋지만 감정의 소비를 유보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그 세 번의 어떤 갈등을 갈등이 겪으면서 있어요. 일단 감정의 굉장히 깊어졌다. 총선 때 또 막 대통령이 할 수 완전히 없으니까. 그 두 분의 어떤 인연의 강은 끊어졌다고 보세요. 다리는 민생특별을- 끊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 그 민생특보 바로 임명을 하잖아요. 네. 그 광주 시당위원장. 예. 이걸로 그 일각을 보였으나 음. 전면 충돌 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가시화시키는 거는 총선 때 불가능하니까 유보시킨 거예요. 자, 그럼 유보된 감정이 더 무섭거든. 대통령의 그런 감정과 홍 시장님은 뭐예요? 홍 시장님이 그래서 안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디스를 하고 네. 견제를 하고. 그건 왜 그러신다고 보세요? 홍 시장님은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네. 당대표 후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됐을 때도 예. 김기현 대표 말고는 다 디스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선에 꿈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갈라져요. 홍 시장의 입장이. 그래서 대권 후보가 될 꿈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디스하고 김기현 대표는 아니잖아요. 공교롭게 이게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견제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100% 거예요. 그랬어요. 유승민, 나경원, 뭐 다 디스예요. 한동훈도 이제 거기에 들어갔고. 이거는 물론 최수성님의 추론입니다, 여러분. 추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그 지금의 시각과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했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론. 그것도 있고요. 이것도 그럼 윤심홍심 통했다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이 인사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이제 또 일환이기도 하고요. 자, 김재원 최고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왜 대통령은 홍 시장을 만나자고 했으며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지금 홍준표 시장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 뭐 권영세 의원도 만났고 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께 불려간 의원들 몇몇을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회동을 하고 의견을 나눈 경우? 그렇죠. 그런데 딴 분들은 갔다 와서 전부 조용한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떨 것 같아, 그 사람 어떨 것 같아, 또는 좋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제 생각으로는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하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추천한 이야기가 뭐 그 온천하를 진동하잖아요. 네. 그런 것의 이 다름이 있는 것뿐이죠. 다른 분들도 두루 만나서 이런 식으로 회동을 가졌고 만찬을 했고 거기서도 누굴 추천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바깥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게 홍 시장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 본인에게도 총리를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했다. 또는 더 나가서 홍준표 시장 본인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까라는 것은 추론이 가능하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적어도 그 두 분이 만났는데 한쪽에서 나온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조용한데 홍준표 시장만 이렇게 온천하를 진동하니까 이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왜 홍준표 시장을 만났느냐가 아니고 왜 홍준표 시장을 만난 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뭐 그냥 통상적인 과정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질문을 그렇게 던져야 된다.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조금 달라요?
오세훈 시장 만났을까요? 대통령이 오세훈 글쎄요. 총선 후에.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상임 고문 그때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냥 날라갔잖아요. 예. 국민의힘 상임 네, 고문, 맞아요. 정광훈 목사 맞아요. 꺼놓고.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초짜라서 잘 모른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몹시 심기를 건드린. 그러면서 바로 핑계는 정광훈 목사 건이었지만 그냥 날렸거든요. 네. 그때 김기현 대표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때 실질적으로 홍준표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운 격이거든요. 김기현 대표를. 그래서 저는 그건 그거는 대통령과 최소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상임 고문에서 그런 홍준표를 왜 불렀을까? 왜 만나자고 했을까? 네. 이거는 다른 정치인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이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정치인을 뭐 만나셨을 수 있죠.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원래 친한 의원들 만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좀 다른 거죠. 그 부분에서 약간 두 분의 이제 차이가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지금 패배하고 짐 싸서 쉬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당권 도전 얘기가 벌써 나올 수 있어?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지지자들이 화환을 150m 깔았다고 해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쫙! 저 정도로 지지자들이 원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위를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아까 두 분 뭐라 그러셨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최수석 세모, 김재원 최고는 X. 김 최고님 X입니까? 아마 본인이 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대표 경선에 나선다면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좀 너무 소진되고 소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정치에 관심 있는 분 또는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한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쉬는 게 나을 거다라는 제안을 할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에 김종인 전 지금 그 개혁신당의 고문을 지내셨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정설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당대표에 나섰을 때 그때 그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서울 수도권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많은 분들이 이 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대표를 맡겠다고 나섰을 때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분들 전체의 성토 대상이 되고 그럼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이미지가 조금 실추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안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있다든지 또는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일종의 총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나오면 이 총선을 다시 되살려서 본인의 책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리라고 봅니다. 세모를 드신 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왜요? 잊혀질까 봐? 그리고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보궐선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뭐 지방선거도 있고 좀 쉬시다 보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뭐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단계를 밟아서 뭐 광역지사도 하고 뭐 서울시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케이스로 설정을 안 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바로 대선 간다. 만약에 생각했다면. 근데 그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라서 이번에 복귀를 안 하면 당대표나 이런 걸로 복귀를 안 하면 보궐선거 뭐 이거 해야 되고. 근데 그거 과연 당대표가 다른 사람을
제3이 되면 그 기회도 안 오고 지방선거는 조금 다르지만 뭐 광역시도지사 거쳐서 그다음에 대권도전 이렇게 설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검토는 한다. 다만 네. 계산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당대표 나가면 꼭 돼야 하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온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과연 당을 이끌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또 1패가 또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무난하게 네.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우선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할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뭐 제압당했던 뭐 나경원 등등 전부 이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게 이제 뭐 총선 책임론을 부각한다든가 네. 또 룰을 만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있다고 이게 당대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대통령 반대. 그래서 대통령이 오히려 그전에는 혼자 막 제압했는데 지금은 당내에 이 문제에 관한 이제 연합군이 있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보셨고 일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선출할 텐데 추미애, 조정식 또 뭐 김태년 또 누굽니까? 저기 안규백, 정성호, 박지원 이런 분들 중에 조정식 의원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거는 지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유력해 보인다. 자, 누구부터? 김재원 최고.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왜 조정식 의원이 가장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야기만 아주 분석을 잘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이 반대 심리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그것도 먼저 민주당 의원들끼리 이 경선을 해서 승리하면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이제 최다선이라고 해서 혼자 6선이면 가능한데 조정식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조정식 의원은 굉장히 좀 무난하신 분이거든요. 무난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에 두루두루 비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에 비해서 더 캐릭터가 추미애 의원이 좀 강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강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김재원 의원이 싫어하신다. 이게 이제 기준인가? 아니 저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 지지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거 무슨 그게 교란용이었었지 그때. 단어법적인. 그때 교란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실제로 투표를 맞아요, 했어요. 알아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많은 반대 심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저분이 국회의장을 맡았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활극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특히 5선 의원들이 몇 분이 나왔거든요. 저는 조짐이 바로 뭐 심지어 정성호 의원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무리 다선 의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최다선 의원 중에서 선택한 것이 오랜 관례이고 관행이고 아마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회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친명의 어떤 좌장이라 할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마 사인이 추미애는 안 돼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뭐 정성호 의원이 굳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추미애 의원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께서는 저의 이 고언을 생각하셔서 지지자의 한 사람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수성님도 아까 조정식 의원 어떤 의미로 그렇게 추정하셨어요? 뭐 선수가 높다고 무조건 그 중에서 돼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당내 투표를 거치잖아요.
의원 투표. 예. 네. 그래서 예전에 4선에 임채정 의원이 투표해서 이겨가지고 아, 그러네요. 의장 되신 적도 그러네요. 있고 또 박상천 홍재영 의원이 부의장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 동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장자거든요. 아. 근데 같은 연도에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생일로 따져야 되나 그러면? 생일로 그래서 생월이 홍재영 의원님이 빠르셔갖고 됐어요. 아, 진짜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선수나 뭐 이런 거는 네. 꼭 아니다. 아. 그러면은 뭐 5선 중에서도 볼 수 있고 한데 그 말씀에는 좀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 근데 실제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선 것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좀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듣고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단은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요. 의원 표가. 표가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오케이. 아,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지금 뭐 비선 라인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짜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이 왜 뉴스 게임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진짜. PD들한테 항의 좀 해야겠어요. 여기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김재원 전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